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현재 15년 만에 찾아온 코스닥의 랠리가 아주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꿈꿔온 그런 랠리 드디어 15년 만에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테이퍼링 우려로 1%가량 조정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지만 우리 증시에도 좀 흔들리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얘기를 드렸는데 코스닥의 가치주 그리고 이제 시작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가치주를 사셔서 특히 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닥의 연봉입니다. 지난 2099년도, 2000년도 이때 보면 500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2925포인트, 3000포인트 가까이 가면서 5배, 6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평균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거의 5배, 6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이번 2014년도 랠리에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시게 될 겁니다. 명심하시고 저평가된 가치주 잘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월 14일 화요일이죠.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개인과 기관, 특히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10.38포인트 오른 1948.9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16억, 기관이 673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은 954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투신권은 723억, 연기금은 480억, 은행은 105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차익거래가 151억 매도를, 비차익 거래는 626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47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감세 업종이 많았습니다. 은행과 통신, 보험과 운수장비, 전기전자와 철강금속, 제조업 등 대부분이 강세를 보인 반면 전기가스와 섬유의복, 종이목재, 서비스, 기계, 음식료 업종만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 9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네이버 등 5개 종목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4원 70전 내린 1056원 70원에 달러 대비 유로는 변동성 없이 1달러 36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45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60개 종목이 조정을, 7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73포인트 오른 512.9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11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129억, 기관은 149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21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상승 업종이 많았죠. 통신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의료 정밀 기기, 섬유 의료와 제약, 기계 장비 등 대부분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비금속과 IT 부품, 금속, 기타 제조, 운송과 금융, 방송 서비스, 반도체 업종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도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던 SK 브로드밴드, SM, 메디톡스 등 8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동서는 보합, CJ ENM과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등 4개 종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54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99개 종목이 조정을, 6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국제결제은행인 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레버리지 차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그 국가들이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BCBS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인 GSOS 회의에서 바젤3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대해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예정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무역금융 신용 환산율을 완화시키면서 유럽에 아주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1년 이하의 단기 무역금융은 신용 환산율을 100%에서 20%로 축소시킬 예정이었는데,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규제 보완 수단으로 2018년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유동성 비율인 NSFR 규제 수정안이 공개 협의안 마련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동안 85%에서 100% 수준으로 검토되어 온 모기지 대출 가중치가 최종 6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호재로 이탈리아 국채 발행을 순조롭게 발행 마감하면서 강세로 작용을 했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총 82억 유로,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8천억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년 만기 국채는 사상 최저금리인 1.51%로 발행을 했는데, 그만큼 국채 가격을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탈리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날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330.7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17.21포인트 상승한 6757.15로, 독일의 닥스30은 36.93포인트 상승한 9510.17을, 프랑스 객사공은 12.67포인트 상승한 4263.27을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 도이치뱅크, 코메르츠뱅크, 소시에타 제너럴 등 금융주들이 4%에서 5% 이상 아주 급등을 했고요. 폭스바겐, BMW 등 포르쉐 등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쉐드주커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주 실적 호조가 발표를 나오면서 무려 11%가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영국의 맥주 업체 그린킹도 2014년 실적 호조 발표로 2.9%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실적과 테이퍼링 우려로 조정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어닝 시즌을 이제 앞두고 실적 우려가 되고, 특히 어저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퀀터터 이징 추가 축소 지지 발언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12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로카트 총재가 추가 테이퍼링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 로터리 클럽에서 로카트 총재가 강연을 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속이 될 때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양적 완화 축소 규모를 과 유사한 수준의 추가 테이퍼링을 지지, 쉽게 얘기해서 200억 달러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5에서 3%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은 6.7% 하락하면서 약간의 고용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낮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경제의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로카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로카트를 놓고 보면 연준의 퀀터터 이징 정책을 제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테이퍼링 추가 지지 발언이 약간 미국의 타격이었는데, 하여튼 2015년까지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이날 그렇다고 나쁜 뉴스만 나온 게 아니죠.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12월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74,000건이라고 벌써 이미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죠. 지난 2011년 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사실 이게 뭐 호재 뉴스는 아닙니다.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왜 그래요? 사실 계절적으로 볼 때 미국이 현재 뭐 얼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하이오주 같이 들판에 있는 그런 중서부 들판에 있죠. 이 주는 뭐 영하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라고 그래갖고 아주 미국이 너무 춥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는 반대로 호재도 있습니다. 12월 재정 수지가 국채 모기지 업체로부터 수익과 세수 증가로 5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국채 모기지 업체죠.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수익이 약 400억 달러 이상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했고 반면 세출은 8% 감소를 했는데 흑자 규모는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동안 집계해온 것 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에 특히 이제 S&P 500 상장사 중에 28개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가 14일 오늘 또 내일 새벽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5일,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16일, 모건 스탠리가 17일, 제너럴 일렉트릭과 몇 개 종목이 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아직 썩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로 인해서 다우가 179.1포인트 조정한 16,257.94를 S&P 500은 23.17포인트 상승한 1819.20으로 나스닥은 61.36포인트 조정한 4113.30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23.17포인트 조정한 1819.20입니다. 업종별로 97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37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멕스 금강업체, 다우존스 타이어, CBOE 금지수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개, 하락이 29개였는데 이날 제약업체인 머크만 6.5%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나스닥에서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13개, 하락이 86개였는데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 F5 네트워크스가 3.9% 강세를, 영국 저지주 세인트 헬러에 위치한 광산업체죠. 랜드골드 리소스가 3.4%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에서도 상승이 33개, 하락이 458개였는데 강세들이 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몰리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 주피터 네트워크가 7.5% 강세로, 뉴저지주 화이트하우스 스테이션에 위치한 제약업체 머크앤컴퍼니도 6.5%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코리아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진류는 78센트 상승한 배럴당 92달러 73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센트 상승한 배럴당 106달러 88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금선물 가격은 18달러 25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244달러 2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점 판매지수, 12월 수입물가지수, 12월 소매판매와 존슨 레드목 소매판매지수, 11월 기업재고, 미국 석유협회 주간 석유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11월 경상수지, 12월 무역수지, 12월 은행대출, 3분기 경상수지 수정치유와 12월 기업도산, 12월 경기관측 보고서 발표이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12월 장기금리 통계, 11월 산업생산, 영국은 12월 CPI,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이고요. 11월 ONS 주택가격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닥의 우리로 광통신이 이사선임권으로 주주총회를, 코스닥의 리케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있습니다. 코스피의 두산건설이 주식회사 렉스콘 회사와 합병 결정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부로 1월 14일 부로 13일 부로 2788 부자아빠닷컴 사이트와 88TV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다시 이제 그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5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코스닥 랠리에서 지금 이미 지난주부터 급등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랠리에 여러분들 다른 한눈 팔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셔서 여러분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88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아주 부자들이 88TV 회원님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랠리 잘 만끽하셔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월 14일 주식시황 마칩니다.